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리즈로 우주 관련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레드와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주 관련주이면서 방산 기업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우주 인프라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업 영역으로 뭐 우주 정거장, 그리고 우주 바이오 연구, 그리고 뭐 드론 관련주로도 엮이고, 최근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에도 수혜주로 꼽히는 미국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알아볼 종목 바로 레드와이어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드와이어 8.25달러네요. 이따가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될 텐데, 현재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약보합 상태로 8.2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규모를 보시면요. 13.6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단위로 환산을 하면 1조 9,400억 원대, 거의 한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큰 규모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주식 종목으로 기준으로 두면 2조 원대 규모가 작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미국 시장이다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비교적 작은 규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아봤던 파이어플라이 얼마였습니까? 시총이 5조 6,800억 원대였죠. 자, 이것과 비교했을 때도 시총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는 로켓랩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46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라는 그 규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2조 원이라는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직전에 알아봤었던 모멘터스는 어떨까요? 모멘터스는 원화로 환산을 해도 220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동전주 정도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시총 규모 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알아본 우주 관련주 중에서 첫 번째로 모멘터스가 시총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오늘 알아보는 레드와이어, 그 다음이 파이어플라이, 그 다음이 로켓랩, 이런 순으로 시총 규모가 차이가 있다. 그만큼 지난번에 알아봤던 모멘터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둘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레드와이어로 좀 돌아와서요, 여기서 설명하는 회사의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우주 경제를 위한 미션 크리티컬 우주 솔루션과 고신뢰성 부품을 개발 제조한다. 이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및 상업 고객을 위한 우주 인프라 제품. 자, 이 우주 인프라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주 인프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이 우주 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우주 방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연구소, 뭐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제품으로는 항공, 전자, 공학 및 센서 기술, 그리고 전력 생산. 이 전력 생산이라고 하면 우주에서 필수적으로 전력 공급원으로 제공이 되는 태양광, 이 발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력 생산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 및 메커니즘, 그리고 무선 주파수, RF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과 페이로드는 탑재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 솔루션에는 안테나, 위성 기술, 그리고 우주용 센서, 그리고 배치 가능한 우주 구조, 접안 및 도킹 장치, 우주 제조용 페이로드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이거 봐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바로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진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지금 한글로 지금 번역이 돼가지고 다소 좀 어색한 감은 있지만 영어보다는 좀 덜 어색하죠. 그래서 이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 방위산업, 방산 쪽에 속해 있다라고 알 수 있고, 자,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 딱 봐도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자, 무인 비행 물체죠. 그리고 뭐 드론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보면 달과 화성을 위한 솔루션 강화,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더 내려가다 보면 자, 미국을 위한 골든돔 지원. 자, 이게 눈에 띄는 거죠. 골든돔을 지원한다라는 게 회사 홈페이지에 떡하니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골든돔 수혜주로 레드와이어가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골든돔의 핵심 사업이 뭡니까?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전에 감지하고 탐지해서 추적 파괴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골든돔 프로젝트인데, 적국의 미사일이 어디에서 날아오고 있고 추적하는 그런 기술들을 바로 레드와이어가 제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네,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우주 관련된 그 리서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골든돔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죠. 회사의 임원진들 구성을 좀 보면 피터 카니토라고 하시는, 여기에 있는 이분, 잘생기셨습니다. 이분이
회장 겸 CEO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쭉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회사의 임원진들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회사 홈페이지가 잘 나와 있어요.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우주 인프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요. 나사에서 제작한 화성 헬리콥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레드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열 분석 소프트웨어 베리트랙이라고 있나요? 자,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이 나사의 화성 헬리콥터에 활용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화성의 환경 영향을 연구하는데 활용이 됐다. 헬리콥터의 냉각 유지에 도움이 됐다라는 열 분석 기술, 네,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사 쪽으로도 수주가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자, 이런 기체를 생산하는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오리온 우주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나사와 로키드 마틴이었나요? 여기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리온 우주선에서 카메라 기술을 제공을 해줬다라는 내용들 설명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나사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과 수주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제 우주 인프라 사업 그리고 이런 제품 소프트웨어 제공을 해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전까지 보신 게 이 엔지니어링 서비스고요. 이번엔 태양 전지판 및 전개형 구조물. 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파워 오퍼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레드와이어는 다트, 국제 우주 정거장, 그리고 달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나사의 주요 임무에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여기 이름이요. 롤아웃 솔라 어레이라고 해서 로사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사라고 얘기하면 롤아웃 솔라 어레이. 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ELSA라고 얘기하는 영어가 길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태양광 기술 분야에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자, 막사 테크놀로지스. 자, 여기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달 게이트웨이 동력 추진 요소를 위한 두 개의 로사 날개를 개발했다. 이 태양광 날개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날개를 개발해서 우주 정거장이나 뭐 달 게이트웨이, 뭐 위성, 자, 이쪽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엘사와 로사, 이 두 개의 태양광 날개, 자, 이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수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수주 뉴스를 좀 살펴보면, 네, 이 뉴스죠. 이게 지금 10월 7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레드와이어가 엑시엄 스페이스, 여러분들 엑시엄 스페이스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우주 리포트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인 보령이 투자했고 합작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던 엑시움 스페이스죠. 이 엑시움 스페이스가 미국이 2030년 퇴역을 앞두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 자, 이것을 상업용 우주 정거장으로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온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령이 관련주로 엮이고요. 지금 레드와이어가 이 엑시엄 스페이스 쪽으로 방금 소개했던 그 로사죠. 롤아웃 태양 전지 어레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지펀드들이 선정한 최고의 군용 드론 주식 11곳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드론 관련주로도 엮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드론은 어떤 내용인지 이 드론 관련된 내용도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10월 14일 에 나왔던 뉴스고요. 이 레드와이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엣지 오토노미. 엣지 오토노미라고 하는 방위 산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레드캣이라고 하는 드론 및 로봇 솔루션 제공업체, 미국 회사입니다. 자, 이쪽으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핵심 사업을 보면 여기 소형 무인항공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리고 쿼드콥터, 아까 봤었던 그 무인항공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이것을 레드캣이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엣지 오토노미, 레드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는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 시스템인 스토커. 자, 요게 제품명인 것 같습니다. 이 스토커와 레드캣의 이 무인 항공 시스템 두 개를 통합해서 미국 육군 제대 임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역시나 방산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무인항공기 그리고 드론 관련주로 엮이는 테마가 여기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와이어는 굵직한 포괄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는 우주,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방산기업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골든돔 프로젝트와 드론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로 아무래도 가장 밀접하게 엮이고 제2의 팔란티어가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들이 이런 사업 내용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 연구소 쪽으로도 사업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주 약물 개발 프로그램 확대라고 나오죠. 이 필박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일종의 뭐 플랫폼 같은 건데 여기 보면 이게 필박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주 제약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일종의 신약 개발을 우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우주 정거장 내에서 새로운 약물 개발에 활용이 되고요. 암 탐지 실험을 시작을 한다. 여기에 지금 아까 보셨던 이 필박스 플랫폼이 활용이 되는 거죠. 기존의 이 플랫폼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기존 처리 용량의 최대 200배에 달하는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산업용 결정화기를 출시한다. 이 제품 아까 봤었던 그 사진의 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산업용 결정화기 기술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제작되는 소재를 지상의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하여 상용화하는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하드웨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레드와이어는 골든볼이라는 이 실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골든볼 프로젝트라고 하는 최초의 실험을 시작한다. 이 실험은 최초로 우주에서 금 나노 입자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 나노 입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암 그리고 기타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생의학적 검사 도구로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바이오, 우주 의학 관련해서 이 레드와이어가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가 있는 거고 어찌 보면 보령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우주 의학 연구 쪽으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도 하면서 참신하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매출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인풋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아직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감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도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월 21일 이거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스페이스X의 32번째 상업용 재공급 임무에 탑재되어 발사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번째 상업용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탑재가 돼서 발사가 됐다라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실험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의 거는요, 다 일일이 눌러보지는 않더라도 제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 내용을 보면 디지털 엔지니어링 및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여기 보면 뭐 GNNC 구성 요소 및 항공 전자 장비, 초저궤도 플랫폼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은 우주정거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골든돔과 국방사업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이 주파수, 이 RF 시스템 관련된 여러 위성 탑재체들을 또 생산을 하고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첫 번째로 골든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우주 바이오, 국제우주 정거장, 그리고 태양 전지판, 아까 그 로사와 엘사 설명을 드렸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드론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사업들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레드와이어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맥락을 잡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의 실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레드와이어의 최근 시점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지금 손익 계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달러인데요. 1000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수익, 요게 매출이죠. 그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매출이 30만 단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1000억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4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달러 기준이니까 4천억대에서 뭐 3천억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해 매출이 거의 3, 4천억대가 나온다는 거는 매출이 그래도 제법 나오는 편인데 매출액의 증가만 한번 봅시다. 작년까지는 매출의 외형 성장이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었는데 TTM은 최근 12개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으로 넘어와서는 매출 실적이 소폭
조금 꺾여 있는 모습들, 추세가 좀 꺾인 추세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운영 비용 면에 있어서도 운영 비용이 전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일단은 증가를 했다. 운영 비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연구개발비도 있을 거고요. 뭐 인건비,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죠. 이런 운영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 네, 이거는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공격적으로 뭐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연구를 공격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좀 중요한 거고요. 네, 이어서 현금 흐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은요, 얼마나 많은 영업 수익을 내고 있느냐인데, 수익이 계속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영업성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투자 현금 흐름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인데, 투자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쪽으로 들어가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아졌다. 네, 그래서 회사는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이 수치만 봤을 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회사의 현금은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금 조달 현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수혈을 받았다라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포지션을 보시면요, 7만 8천이라는 거는 대략 계산했을 때 1,000억 원대가 좀 넘어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운영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현금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여기 부채 내용을 보면 부채가 좀 소폭 증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주식이 발행된 주식 수가 좀 늘어난 거를 볼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좀 수혈을 받았다라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의 실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안전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속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회사의 매출 외형은 계속적으로 2024년까지 증가를 하고 있었고, 여러 기업들을 토대로 수주는 나오고 있었지만 수익성은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인풋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풋을 통한 앞으로의 아웃풋, 수익이 얼마나 영업성이 개선이 될 것인지, 자, 이게 앞으로 중요한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는요, 앞으로 이 우주 산업의 기대감으로 올라갈 텐데 경쟁력이 있다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이 레드와이어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는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차입이라든지 증자,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당분간 회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단기간의 수익성은 크게 투자자들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차트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레드와이어의 차트인데요, 많은 기대감들이 조성이 됐었던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이런 시점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거의 없는 시점이죠. 팔란티어만 봐도, 로켓넷만 보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주 섹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기대감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레드와이어의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시장은 아직까지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많은 실망감들이 이 차트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 모습으로 들어와도요, 많은 매물대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오면 위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보다는 아래 지금 평단가에 많은 매물대가 포진이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물 소화가 이루어져 있고, 기대감들은 지금 거의 소멸된 상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9월 달에 7.77달러, 숫자는 참 이쁜데, 숫자는 예쁘지만 이게 지금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7달러 때까지도 물론 무너질 수는 있어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파이어플라이나 그리고 모멘터스와 마찬가지로 레드와이어도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만 투자를 하시면, 우주 산업의 개화와 함께 이 레드와이어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돌린다라고 하면 급격한 상승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제가 기존 우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바스켓으로 한번 담아보자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우주 산업을 우리가 발사체 사업을 한번 테마로 잡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뭐 달 탐사, 뭐 이런 사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방위 산업 쪽으로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를 해보면 뭐 우주 바이오, 우주 의학 쪽으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죠. 일단 발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스페이스X는 상장을 안 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던 파이어플라이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로켓랩이 있습니다. 로켓랩을 넣어도 좋지만 로켓랩은 이미 뜰 대로 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대신에
파이어플라이를 이쪽 사업으로 좀 편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달 탐사는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이어플라이도 뭐 이쪽 달 탐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파이어플라이를 같이 이렇게 두 개 섹터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쪽으로는 오늘 알아봤었던 레드와이어가 적합하겠죠. 여기에 팔란티어를 넣기엔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닙니까? 여기에 레드와이어를 편입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레드와이어가 이쪽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었던 모멘터스는 어디죠? 발사랑도 연결이 돼 있죠. 자,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들을 배달해주는 셔틀 사업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사체 사업으로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추진체 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우주 연구소 쪽으로도 관련주를 엮일 수 있다. 그래서 모멘터스도 여기에 바스켓으로 담아도 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섹터를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 물론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세트렉 아이라든지 루미르, 컨텍 그리고 뭐 이노스페이스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뭐 HVM도 있을 거고 뭐 스피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못하던지 아니면 상업화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선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달 탐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 방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무기 제조 회사를 제외하고는 위성 쪽으로는 그 좀 산업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산업 쪽으로는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좀 가벼운 종목으로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령제약을 굳이 투자하실 게 아니면 우주 바이오 관련주로 어떤 기업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미국 종목 중에서 이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바스켓으로 구성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의 비중을 작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매수 매도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종목은 굳이 분석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매수 추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책임도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관련 주식, 우주 관련주를 쭉 알아봤는데 여기서 좀 일단락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혹시 미국 종목 관련해서 다뤄볼 종목이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남윤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